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라치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야외를 한번 나와봤어요. 날이 정말 좋죠. 이번 영상에선 저번에 이탈리아 학교, 초등학교 시스템에 이어서 제가 직접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탈리아 발음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이탈리아 발음은 꽤 쉬운 발음이에요. 특히 아, 에, 이, 오, 우 이 5가지 발음만 기억하면 뭐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 받침을 잘 구사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유명하신 이탈리아인 대표 2분이 계시잖아요. 여자 대표는 크리스티나님, 쌤, 제가 선생님. 아하. 나쁜 선생님이요. 남자 대표는 알베르토님이 계신데요. 좀 노력 많이 했어요. 안 그래도 외국인인데.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 집에 자주 가고. 그 2분은 한국인 배우자랑 결혼을 하셔서 한국말도 많이 하시고 한국 사신 지도 오래되셨기 때문에 말을 진짜 잘하시는 편이거든요. 발음도 엄청 좋은 편인데 보통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어 발음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해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죠. 바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아, 에, 이, 오, 우 발음 때문에 쌈숭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대표 브랜드 있죠. 현대 같은 경우에도 HYUN 중에 H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윤이 돼버리고요. 대할 때 DAE 같은 경우에도 나에라고 읽기 때문에 현대가 이탈리아에선 윤다이가 됐습니다. 제 이름 역시 현은하인데요. 한국에선 현씨지만 이탈리아에선 현대와 같이 윤씨가 돼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성을 바꿔버렸고요. 은하라는 이 발음이 꽤 어려운 발음이더라고요. EUNHA를 사용하는데요. 처음엔 에우나라고 많이들 읽어요. 그래서 저는 에우나도 뭐 괜찮겠다 했는데 들을 때마다 에우나가 별로 이쁘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하라고 발음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은하라고 알려줬더니 으 발음도 또 이탈리아에도 없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은하에서 점점 변형이 돼 우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또 하필 우나라는 뜻이요, 이탈리아 말로 여성형 1, 숫자 하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여자애가 라고 시작하는 말만 들리면 저는 저를 부르는 줄 알고 항상 뒤를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알게 모르게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부터는 은하가 아닌 똑같은 뜻을 가진 그라치아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은혜 아래 하자를 써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은혜은 아래 하자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은혜, 그라치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은아라고 쓰고 그라치아라고 읽습니다. 아직까지도 초, 중,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우나라고 부르고요. 이제 대학교 이후부터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다 그라치아라고 불러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어요.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살았다고 하면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바로 이탈리아 사람 만나봤어? 이탈리아 남자 사귀어봤어? 라는 질문인데요. 대답 먼저 해드리자면 바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 남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찔찔이 때부터 애기들을 봐서 그런지 별로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렇게 남자로 많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좋아한다고 해도 그냥 딱 친구 이상으로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아서 단 한 번도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이탈리아 남자가 전 세계에서 또 손꼽히는 잘생긴 남자라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런 감정이 따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혹시 엄청 잘생긴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TV에서 배우 보듯이 잘생겼다 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반이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책상을 두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가 여기 앉았다면 마띠아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앉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는데요. 그 친구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이러고 하루 종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한국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살짝살짝 이렇게 몰래 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빤히 쳐다보는 그런 문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몇 개월 동안 너무 저를 빤히 쳐다봐서 정말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 생애 처음으로 꽃도 받아보고 속옷 선물도 받아봤어요. 생일 선물로. 물론 엄마가 골라주신 거겠지만. 근데 그때 정말 그래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꽃을 받아본 친구고 속옷 선물을 받아봤는데 또 처음으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그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엄청 기억에 남는 친구입니다. 마띠아, 잘 지내고 있니? 그때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서 그런지 그 이후로 별로 이탈리아 남자에겐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 남자들 깔끔하게 잘생긴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눈엔 한국 남자가 더 잘생겼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전교 1등 이야기예요. 정말 공부 잘하시나 봐요, 그라치아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워낙 이탈리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에 비해선 수학이 현저히 좀 뒤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 나누기 4는 25라고 큰 단위의 숫자들도 빨리 계산을 하기 위해선 간단히 이런 숫자 정도는 외우는 편인데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암산하는 걸 보여주면 눈이 정말 토끼 눈이 되면서 어떻게 그걸 아냐고,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혹시 계산기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별명이 계산기였어요. 걸어다니는 계산기. 또 공부 욕심이 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있는 한인 2세들은 자기 학교에선 수학으로 이름을 좀 날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재밌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잘 풀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딱 제출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이제 채점하신 걸 갖고 왔는데 분명히 답은 다 맞는데 다 틀렸다고 표시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혹시 이게 인종차별인가 하고, 선생님 이거 답이 다 맞는데 왜 다 틀렸다고 표시하셨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너 계산기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산기 왜 사용했니? 너 다 베낀 거잖아. 부모님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암산을 잘 안 하고요. 다 풀이 과정까지 쓰는 걸 좀 중요시 여기는 나라예요. 즉 결과보단 과정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혹시 그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 틀린 게 있다면 거기서 이제 고쳐주는 타입인데요. 오빠는 암산으로 다 문제를 풀었나 봐요. 다 풀고 빨리 제출을 한 나머지 선생님 생각에는 이 나이의 아이가 절대로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암산을 해버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너 정말 천재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다음번엔 꼭 풀이 과정까지 같이 써달라고 하셨던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학교 시험 기간이에요. 한국은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도 시험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시험 안 봐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시험은 매일 봅니다, 여러분. 매일 보기 때문에 따로 시험 기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필기 시험 날짜는 딱 지정이 돼서 나와요. 근데 오랄 테스트, 이제 말하는 시험까지도 보게 되는데요. 말하는 시험은 거의 선생님과 1대1 면접을 하는 거와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어떤 단원을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선생님이 중간에 질문도 하시고, 그 질문에서 막히지 않고 다 잘 대답을 한다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요. 질문에서 하나씩 이제 대답을 못한다거나 설명을 잘 못하면 점점 점수가 깎여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필기시험도 필기시험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기, 면접 시험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전날에 배웠던 진도가 점점 뒤처져서 밀려서 이제 나중에는 따라가기 엄청 힘든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사교육이 없는 이탈리아는 아마도 이런 학교 시스템 때문에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터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쭉 가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만 고등학교 끝까지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랄 테스트에서 점수 좀 잘 받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선생님이 설명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들이라든지 키포인트 단어들을 조금씩 사용을 하면 선생님이 훨씬 더 점수를 잘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들 그리고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점수를 높게 받는다는 건 이건 매우 지극히 선생님의 주관적인 시점에서 점수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탈리아는 학교 선생님의 위상이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데 스승의 날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이야기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인종차별이 없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은 있습니다. 지금에야 여러분 한국이 좀 되게 유명해진 편이거든요. 지금은 한국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 감사한 BTS님들 덕분에 이제 한국이 더 많이 알려진 편인데요. 사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많이들 물어봤어요. 대부분 동양 사람을 보면 다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중국 사람 혹은 조금 공부한 사람이다 이러면 일본 사람이냐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좀 부티나게 입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냐고 먼저 물어보고요. 후줄근하게 입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좀 피부가 까무잡잡하신 분들한텐 필리핀 사람이냐고 많이들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더라고요. 사실 친구들끼리는 별로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탈리아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혹은 내 친구, 내 짝꿍이 뭘 모른다 싶으면 자기가 정말 성심성의껏 엄청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걸 되게 기뻐하는 친구들이에요. 누굴 도와줬을 때 되게 기뻐하고 서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친구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한 것보다 사실 선생님들한테 받은 상처가 더 컸어요. 한 반에 외국인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 이탈리아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탈리아 아이들을 좀 더 많이 봐주기도 하고 더 챙겨주기도 하고 점수도 좀 많이 주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오랄 테스트죠. 이렇게 면접 시험을 볼 때에도 약간 너는 외국인이지? 라는 시선으로 보실 때도 있고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를 제가 하면 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점수를 많이 깎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슬펐었던 그런 기억도 많아요. 서럽기도 하고 많이 슬펐는데, 원래 아픔이 있어야 여러분 성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맨날 울면서 집에 와도 내가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그거 하나라도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마 지금의 자리까지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는 믿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를 성장시켜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건 사실 그냥 성인에게 주는 상처보다 더 큰 트라우마 그리고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외국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외국인 선생님이 위로를 해줬을 때 좀 더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간 이유도 있어요. 외국인 아이들한테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도 공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잘 못 따라간다면 제 어렸을 때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있었던 일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댓글 보고 더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로마의 모습 보여드리니까 정말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로마 오고 싶으시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루빨리 로마에서 뵙기를 바라고 또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차우! Alla prossima! Ciao!